점심시간을 알리는 호각이 울리자 모든 직원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샘은 여느 날처럼 도시락을 열고는 투덜대기 시작했다. 제기랄, 또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야. 정말 질력나. 그는 하루도 안 거르고 그놈의 땅콩버터와 잼을 바른 샌드위치에 대해 불평을 해댔다. 보다 못한 동료가 드디어 한마디 했다. 이봐, 샘. 그게 그렇게 싫으면 부인한테 다른 걸로 만들어달라면 되지 않나? 모르는 소리 말게. 샘이 대답했다. 난 결혼 안 했어. 샌드위치는 내가 직접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나답게 성장TV 생생조입니다. 오감으로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니 즐거움이 샘솟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산더미인데 이렇게 여유자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야겠죠. 즐거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에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나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거나요. 앞의 이야기처럼 모든 한계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에서의 나를 바꾸거나 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상황에서의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는가, 반이나 남았는가의 그런 차이겠죠. 스트레스는 친구로 만들 수 있다.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올 게 왔구나. 더 큰 즐거움을 주려고 네가 찾아왔구나. 내 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다움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분열이 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나답게 성장이 된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다움이 생긴다는 것은 아픔과 괴로움이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운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나답게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 따릅니다. 스트레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후에는 정말 성장하겠구나. 이 스트레스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즐거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 후에 오는 즐거움은 더 달콤하잖아요. 고통을 철저하게 잘 견딜 경우에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넌 늘 그 모양이야. 어떡하니? 인생 끝났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일이 너에게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너무 속상하다. 네가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하지. 내가 같이 있어줄게. 다시 천천히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널 믿으니까. 준비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스트레스를 보는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마음을 챙기고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비를 베풀고 있고요. 저를 보살피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은 똑같은데 저의 마음이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서천석의 마음을 읽는 시간에 한 질문을 인용해 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편인가요?
나의 마음을 나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네, 즐겁지 않을 때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 나답게 성장TV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게 만나요.